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5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아침 7시 50분입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했는데요.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인 대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대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손으로 문제를 풀어서 식을 구하고 그 식에 숫자를 대입해서 값을 풀어내는 방식을 대수학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식을 풀어서 숫자를 대입해서 값을 구하는 방식은 많은 문제를 다룰 수 없고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수치 해석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수치 해석적인 방법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수치 해석적으로 모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수학적인 방법과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함께 섞어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C++20에서 컨셉트가 도입되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고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합성함수의 개념을 도입하면 수치 해석적인 방법과 대수학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치 해석적인 방법에 대수학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제가 합성함수를 생각했던 거고요. 합성함수와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면 대수학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 수치 해석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수학적으로 수식을 다루려면 터플 리플레이스 함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약 반나절 동안 터플 리플레이스 함수를 구현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알고리즘을 구현했다고 해서 내일 또 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잊어버렸을 때 오늘 동영상을 봄으로써 내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생각의 흐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다고 내일 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기록을 남겨둠으로써 나중에 덜 고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미분기약,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고요. 30번 매트릭스 20 그라디언트 및 라플라스 연산자 구현 이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가 있고요. 이거 밑에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스 업데이티드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업데이트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시고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 파일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31 매트릭스 이렇게 변경하고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놨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31번 폴더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눌러서 파일 이름을 replace.cpp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differentiation.cpp 이 파일을 엽니다. 여기에서 파일 앞까지 복사하고요. replace.cpp 이 파일에 붙여넣습니다. 여기에 보면 cpp library extensions가 있고요. cpp extension 2023 December 25 제가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 링크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오늘이 12월 25일이고요. 최신 버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Ctrl B 하고요. differentiation.cpp 이 파일을 선택하고 Ctrl N 하고 모두 disable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void motivation for functional programming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끝에 붙여 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 정밀도는 6짜리로 수정합니다. 아니면 아예 디세이블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auto x는 auto x return x x는 값을 하나 받아서 그 값을 리턴합니다. 도대체 이 x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auto p는 x 곱하기 x 빼기 5 곱하기 x 더하기 6 이거는 2차 방정식입니다. x에 대한 2차 식이고요. auto solutions cname 뉴턴 메서드 하고 이 함수의 p를 제공하고요. 이 다항식 p에서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에서 10.0 변수의 범위를 정해줄 때 부동소수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if solutions empty 솔루션이 비어 있다면 문제를 못 푼 겁니다. std cout failed cpg endl 솔루션을 못 풀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return 하고요. 솔루션이 비어 있지 않다면 std cout solutions 이렇게 하고 solutions를 출력해 봅니다. cpg endl 여기 빈 공간은 일단 지우고요. 아무 컴파일러를 열어도 됩니다. 요즘 가장 불안정한 컴파일러가 클랭이니까 클랭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031 매트릭스 이 파일 이름은 differentiation입니다. 클랭 플러스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현재 최신 버전은 17.0.6입니다. 클랭 플러스 SED C++20 파일 이름은 differentiation.cpp ltbb12 o.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C 해보면 failed로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문제 해결 구간을 늘려줍니다. 예를 들면 10개로 늘려보겠습니다. 이 10은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구간을 10개로 나눠서 10개의 구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뜻입니다. 다시 빌드합니다. cls C 해보면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2차 다항식을 풀면 근이 2, 3 두 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하냐 싶은데요. 이거 대단한 거 맞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요. disable 하고 붙여놓고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괄호 하고요. 곱하기 합니다. 곱하기 해서 붙여놓고요. 괄호를 닫고요. 이거를 플러스로 바꿉니다. 이제 P는 X에 대한 4차식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갔고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갔고요. X에 대한
2차씩 곱하기 2차씩이니까 4차씩입니다. 그래서 근이 4개가 나와야 합니다. 다시 빌드했고요. CLS C 해보면 이번에는 근이 4개가 나왔습니다. 이 뉴턴 메소드는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디세이블 하고 지금 현재 4차식인데요. 예를 들어 3 곱하기 x 더하기 1 이 곱하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 곱하기를 하나 더 넣고요. 이 상태는 4차식에다가 3차식을 곱했으니까 7차식이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마이너스 1 넣고요. 여기 곱하기 넣으면 이거는 지금 8차식입니다. 여기 곱하기 넣고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5 여기까지 4차식이고 여기까지 8차식이고 여기까지 9차식이고 여기까지 10차식입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식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CLSC 해보면 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왔는데요. 근이 8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여기서 플러스 1이 나오고 여기서 2, 3이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여기에 4가 나오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근을 다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무지막지한 식을 손으로 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가? 가능해야 하겠죠. 가능은 하겠지만 이런 걸 손으로 풀 수 있습니까? 이 식이 전개되어 있다면 인수분해를 다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뉴턴 메소드 같은 수치 해석적인 접근 방법도 있고요. 이런 수치 해석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대수학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이 주어졌는데요. 두 개의 변수 x와 y를 이용해서 sin x 곱하기 코사인 y 이런 식을 미분합니다. 예를 들었어요. 이 식을 y에 대해서 편미분 하고요. 1차 편미분 하고 x에 대해서 2차 편미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3차 미분입니다. 이 식을요. 원래 식을 y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하면 코사인 y가 sin y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이 앞에 붙습니다. 이 식에다가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게 되는데요. 이 식에다가 x에 대해서 한 번 편미분하면 sin x가 코사인 x가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는 이 식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이 식을 x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하면요. sin x, sin y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사인 x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sin x가 나오고요.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최종 식은 이렇게 됩니다. sin x 곱하기 코사인 y 두 개의 변수를 받고요. 먼저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sin x, x에 대해서 2차 미분하게 되면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토 f는 오토 x, 오토 y, return std sin x 곱하기 std cosine y 이렇게 f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f는 sin x 곱하기 cosine y, sin x 곱하기 cosine y고요. 오토 n df3는 먼저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d5y1 곱하기 f 이렇게 하면 함수 f를 y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d5 x2 곱하기 하면 함수 f를 x에 대해서 2차 편미분하게 된 겁니다. 이 식은 함수 f를 y에 대해서 1차 미분하고요. x에 대해서 2차 편미분한 겁니다. y에 대해서 1차 편미분하고 x에 대해서 2차 편미분해서 전체적으로 3차 미분입니다. 오토 a df3는 오토 x, 오토 y고요. 리턴 이 식에서 여기에 복사하고요. 이게 sin y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거고요. 이 식은 우리가 손으로 대수학적으로 계산한 식입니다. std cout a df3 여기다가 auto args 하고요. cpt make array 하고 이거는 x 값으로 pi over 6 y 값으로 pi over 4 아무렇게 값을 만들었습니다. args를 출력하고요. 이거는 a df3에서 args를 보내주면 값이 출력됩니다. cpg and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n 이렇게 하면 adf3는 대수학적으로 계산한 거고요. ndf3는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제가 여기에 두 개의 캐리지 리턴을 넣고요. 여기에도 두 개의 캐리지 리턴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요. adf3는 대수학적으로 계산한 값이고요. ndf3는 수치 해석학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3차 미분입니다. 값이 일치합니다. 문제는 풀었는데요. 이 함수 f가 문제입니다. 이 함수 f는요. 두 개의 변수 xy를 받아서 sin x 곱하기 cosine y 이거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요. 여기에다가 auto xx, auto x, auto y 이 함수는 두 개의 파라미터 xy를 받습니다. 리턴을 하는데 x를 리턴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yy 이렇게 하고 이 함수 y는 y 값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xy를 정의하고요. 이러한 함수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auto xx y는 cn의 카티지안 코오디네이트하고 2차식으로 x와 y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 식과 이 두 식은 동일합니다. 함수 f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auto f는 compose cnm sin xx 곱하기 compose cnm cosine yy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합성함수를 잘못 설계했는데요. 잘못 설계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해도요.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clsc 해보면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이
대수학적으로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함수 f를 이렇게 코딩하게 되면 이 함수는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합성함수 방식으로 만들어내면요, 이거를 알고리즘적으로 함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대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대수학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는요, 이거를 복사해서 아래에다 붙여놓고 함수 이름을 g로 바꾸고요,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cnm square고요, 여기는 cnm cube입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 식을 사인의 제곱이고요, 코사인의 3승입니다. 함수 g는 사인 x에다가 제곱을 한 게 cnm 스퀘어이고요, 이 식은 코사인 y를 세제곱한 겁니다. 이렇게 식을 풀어서는 이유는 이거를 대수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tuple replace, tuple insert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번 동영상에서 모티베이션을 확실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dg3 여기서 g로 바꾸고요, g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제가 이거를 잘못 고쳤습니다. 이게 y가 돼야 하고요, g는 이 함수이고요, 이 함수를 예를 들면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다면요, 이거를 바꿔주면 됩니다. 아니면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y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겁니다.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y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겁니다. 여기서 ndg3고요, ndg3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해 봅니다. cls 이 값이 나왔는데요, 이 값 맞을 겁니다. 합성함수가 왜 중요한지 아직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제가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이런 식을 만들어 봅니다. 제세 제곱 이런 식을 만들어 보는데요, 식 이름을 h로 바꾸고요, 이거를 xxx yyyy 더하기 compose cnm square zz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auto xxx yyyy zz equals cna cartesian coordinates 3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함수 h는요, 이 식과 동일합니다. 이 식에서 auto grad h는요, 이 식을 gradient 벡터로 나타냅니다. grad 5b 곱하기 h 이렇게 하면 함수 h 이 식을요, gradient 벡터로 나타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5는 5포인트 스탠실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뜻이고, v는 gradient를 취해서 벡터를 생성한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라플 h로 바꾸고요, 이거를 라플 예를 들어서 7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함수 h에 대해서 gradient를 취한다는 뜻이고요, 이 식은 함수 h에 대해서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식은요, 이 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식은요, 이 식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v는 식을 벡터로 뽑아내겠다는 뜻이고요,
h가 스칼라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 라플라스 d5x2 곱하기 h 더하기 d5y2 곱하기 h d5z2 곱하기 h. 이 식은요, 이 식에서 벡터 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스칼라 함수 h에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생성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식은 스칼라 함수에서 두 번씩 미분해서 벡터꼴로 나타내겠다는 뜻이고요. 이 식은 h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더하기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서 더하고 z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서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오토 x1은 5분의 4 오토 y1은 5분의 3 오토 z1은 2.0 이렇게 나타내고요. 오토 arg1은 cpt make array x1 y1 z1 이렇게 나타내고요. std cout grad h arg1 여기서는 grad h arg1 이렇게 나타내면 안됩니다. 제가 벡터를 설계할 때요, 여기서 벡터를 설계할 때 옛날에 합성함수는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 방식으로는 나타낼 수 없고요. x1, y1, z1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cpg. 근데 이 문제는 제가 곧 수정할 것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라플 h 이렇게 나타내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라플라스 제가 여기에 한 칸 더 넣고요. 라플라스 이 경우에는 arg1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해 보겠습니다. 다시 빌드 했고요. clsc 해보면 grad h는요, 이 함수를 그레디언트 취한 겁니다. 그레디언트 취해서 벡터로 나타낸 거고요. 라플 h는 이 함수에 대해서 이연산을 취해서 벡터꼴로 나타낸 거고요. 라플라스는 이 결과를 숫자로 출력한 겁니다. 이러한 연산을요, 연산자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합성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스퀘어, 큐브, 스퀘어, 사인, 코사인 이런 거를 알고리즘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함수를 알고리즘 내에서 교체하거나 다른 함수를 중간에 삽입하거나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수치 해석적인 방법과 대수학적인 방법의 교량,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제가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터플 리플레이스라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파일은 닫고요. 여기에서 템플레이트, auto n, type name, tgt, types, type name, rpl, type, requires, n은 size of, tgt, types, auto, tuple, replace, draft, std, tuple, tgt, types, constant, l-value reference, tgt, rpl, type, rpl, no except, context for, all, count는 size of, tgt, types,
return cpt posterior count 괄호 열고요. 세미콜론 하고 L-value reference로 캡처합니다. auto n cpt sequence n block 열고요. return std tuple 위로 스크롤 하고요. 우리가 터플을 하나 봤습니다. 그 터플 인스턴스 이름은 tgt고요. 타깃이라는 뜻이고 rpl은 replace라는 뜻입니다. 터플의 엘리먼트 크기는 count이고요. posterior을 이용해서 tgt에서 터플 엘리먼트 개수만큼 새로운 터플을 리턴합니다. 이때 n은 기존 터플 tgt에서 n번째 엘리먼트를 새로운 엘리먼트 replace rpl로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posterion을 사용하는데요. 이 posterion의 리턴 값을 이 함수에서 리턴합니다. posterior 자체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서 posterior 이 함수는 이 람다를 호출하고요. 이 람다에서 리턴하는 터플이 이 전체 함수의 리턴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터플을 하나 받아서 새로운 터플을 리턴합니다. 여기다요 auto L value reference로 캡처하고요. auto I cpt sequence I 새로운 람다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서 이 L를 호출하는데요. 이 L는 람다이고요. 이 람다를 터플 엘리먼트 속에서 호출합니다. 이 람다 L는 cpt 시퀀스를 인수로 받습니다. 이 자체는 타입이고요. 여기 I 자리에다가 이 파라미터 팩 n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n을 제공하고요. 이 자체는 이 람다를 호출합니다. n이 파라미터 팩이기 때문에 여기서 팩을 풀어줍니다. 이 L 람다 속에서요. 만약에 context for n과 i가 같으면 이 n은 전체 함수의 템플레이트 인수로 받는 n입니다. 이 n과 여기 터플에서 이 n이요. 이 L 람다에 i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i와 n이 같을 때는 return rpl이고요. else면 return std get i의 tgt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이 rpl에서 이 rpl이 rvalue일 경우에는 std forward rpl 타입을 제공하고요. 이렇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void test tuple replace draft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 세미콜론 하고 int main 하고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 놓고요. 여기다가 터플을 하나 만듭니다.
오토 T1은 SED 터플 예를 들어서 1입니다. 오토 R1은 터플 replace draft고요. 0번째 엘리먼트를 T1에서 1.5로 교체합니다. std cout T1은 T1 cpg NDL 복사해서 붙여놓고 T1스 type T1스 value 타입을 출력하려면요 cpg get type category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T1의 타입이 출력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R1이고요. R1이고 R1이고 R1입니다. and L로 바꿉니다. 이거를 다시 빌드 하는데요. 파일 이름이 replace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 해 봅니다. clsc 해보면요. 처음에 T1의 값은요. 각괄로 하고 값이 1입니다. T1의 타입은 tuple int이고요. 우리가 R1을 T1에서 0번째 엘리먼트에서 1.5로 변경합니다. R1의 값은 tuple은 tuple인데 1.5로 변경되었고요. R1의 타입은 tuple double입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이 함수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More explanation will follow in my next episode. 이렇게 해놓고요. 이 알고리즘은 현재 엘리먼트 하나만 replace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이 draft입니다. 그러니까 초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요. 템플레이트 오로 n1 오로 n2 오로 end type name tgt types고요. type name rpl type 1 type name rpl type 2 type name rpl types고요. requires n1은 size of tgt types 그리고 n2도 size of tgt types보다 작아야 합니다. return 타입은 역시 o로고요. 함수 이름도 tuple replace draft고요. std tuple tgt types에서 constant lvalue reference tgt 이렇게 하고요. rpl type 1 forwarding reference고요. rpl 1 rpl type 2 forwarding reference이고 rpl 2고요. rpl types forwarding reference이고요. rpls no except입니다. 괄호 열고요. auto new tgt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위에 있는 이 함수이고요.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요. n1 tgt std forward rpl type 1 rpl 1 rpl1 rpl2 rpl 중에서 n1 자리에
TGT의 N1 자리에 RPL1을 교체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교체했습니다. 리턴을 하는데 tuple replace draft를 획일적으로 호출합니다. N1, N2, NS 중에서 N1 첫 번째 거는 이미 써먹었고요. 나머지 N2, NS에 대해서 new TGT 이거에 대해 std, forward, RPL, type, to, RPL, to 복사해서 붙여놓고 RPL, types, RPLs 팩을 풉니다. 지금 리커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RPL1을 교체했고요. 그 교체한 결과를 new 타겟으로 놓고 나머지 RPL2, RPLs를 교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더 설명드리는데요. 이거를 일단 어떻게 쓰는지부터 배웁니다. 이 전체를 복사하고요. 붙여놓고 T2는 1, 2 이렇게 하고요. R2, 1은 T2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R2, 2는 1로 바꾸고요. 2.5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R3는 0, 1, 1.5, 2.0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2, 4는 1, 0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T2, T2의 타입을 출력해 보고요. and L로 바꾸겠습니다. 위에서도 and L로 바꾸고요. 여기에서 R2 1의 값을 출력해 보고요. R2 1이고 R2 1의 타입을 출력해 보고요. R2 1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R2 2의 값을 출력해 보고요. R2 2의 타입을 출력해 보고 복사해서 R2 3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R2 4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요. 여기서 R2부터 보면 됩니다. R2 1부터요. 처음에 T2는 값이 1, 2, int고요. R2 1의 값은 1.5, 2입니다. R2 1을 보면요. 원래 1, 2에서 T2가 1, 2고요. 0번째 값을 1.5로 교체합니다. 원래 T2 1.2에서 0번째 값을 1.5로 교체하면 1.5, 2가 되고 타입은 더블 int가 됩니다.
R22는 1번째 값을 2.0으로 교체합니다. 원래 1.2에서 1번째 값을 2.5로 교체하면 1, 2.5 인트 더블이 되고요. R3는 0번째 값을 1.5로 교체하고요. 1번째 값을 2.5로 교체하면 R23는 원래 1, 2에서 1.5, 2.5가 되고 타입이 더블 됩니다. R4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1이라는 뜻은 원래 터플에서 1번째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인덱스가 0이고요. 이거는 인덱스가 1이고, 이거는 인덱스가 0이고, 이거는 인덱스가 1입니다. 이 1이라는 뜻은 이 자리를 말합니다. 0, 1, 그러니까 이 값을 0, 0번째 있는 1.5로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 1이라는 뜻은요, 0, 1, 이 자리에다가 0, 0번째 있는 1.5를 넣는다는 뜻이고요. 0은 0번째 1자리에다가 1, 2.5를 넣는다는 뜻이니까 2.5, 1.5로 바뀝니다. 2.5, 1.5로 바뀝니다.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